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SK하이닉스랑 밀접한 관련된 키옥시아에 대해서 파이스타임스가 아주 밀도 깊은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뭐 주가를 수시로 보니까 키옥시아 주가도 SK하이닉스만큼 잘 올라간다. 왜냐면 키옥시아는 이제 낸드 플래시의 또 세계적인 강자이니까 1등 기업은 낸드 플래시 보면 1등 기업은 삼성전자고 2등 기업은 하이닉스고 3등이 키옥시아입니다. 그러니까 3등 기업인 키옥시아가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거로 여겨졌는데 FT 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만한 또 근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키옥시아와 관련된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1등? 이게 무슨 의미죠? 예. 작년에 키옥시아 주가가 무려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오르다 보니까 MSCI에 포함된 여러 세계적인 종목들인데 그 MSCI 중에서 키옥시아가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하더라도 아마 20배 넘은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도 말고 MSCI에 포함된 종목이라면 재무제표나 그다음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봤을 때 세계적인 기업이라 봐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키옥시아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인 초과수를 발매하면서 원래 또 키옥시아는 상당히 좀 적자를 갖다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효과가 같이 겹치면서 작년에 주가가 무려 20배 오르다 보니까 MSCI 중에서 1등을 기록했다라고 FT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키옥시아가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도 결국에는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키옥시아가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1분기라면 1월부터 3월까지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급증한 이제 약 4,090억에 우리나라 치면은 뭐 한 4조 원이 넘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기간 동기간에 비했을 때는 무려 이제 그 30배 증가한 수출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키옥시아 주가 올랐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거는 이제 FT가 이제 기사 일부인데 빨간 줄은 이제 니케이 225,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 해당한 것이죠. 거기고 그다음 키옥시아가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파란색인데 키옥시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니케이 225도 오르긴 했지만 거의 뭐 안 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마치 이제 코스피도 오르긴 했지만 그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 말고 다른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난 도대체 뭐가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어떤 그 챙겨버린 것과 비슷한 어떤 지표를 갖다가 지금 한눈에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다음 키워드 통해서 조금 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이닉스의 키옥시아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하이닉스가 사실 오래전에 키옥시아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을 때 키옥시아가 사실 청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 하이닉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LP들과 같이 이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엄청난 수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 물량까지 다 합치면 SK하이닉스의 이제 키옥시아 지분이 무려 25% 상승합니다. 그래서 25% 상승한데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키옥시아의 주가, 하이닉스가 처음 뛰어들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를 반영해서 하이닉스의 재무제표의 순이익으로 이제 반영됩니다. 이 점이 사실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꽤 짭짤한 어떤 그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목인데 물론 그래봐야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올해 뭐 250조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키옥시아 그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 냈을 때보다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도 단 10만 원이라도 적자를 보는 것, 10만 원 소실 보는 것보다 단 5만 원이라도 이익을 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키옥시아의 순이익을 갖다 기대하는 건 좋은 것이고 또 하나 결국 낸드 플래시도 점점 이제 수요와 초과 수요 때문에 공급이 빡빡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를 같이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1등이었지만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를 한묶음을 하면은 낸드 플래시에도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뭐 물론 재무제표의 이점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의 연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점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는 이제 경영진에서 주고받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물밑에서는 주고받게 여겨지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HBM에서 M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메모리 D램과는 부족하다. 그래서 HBF라고 했어요. F는 낸드 플래시거든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렇다면 키옥시아도 역할이 더 증대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랑 같이 이제 HBF의 표준화를 갖다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자신의 키옥시아에 영향을 당해 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낸드 플래시의 지금까지 단일 기업 1등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손잡고 표준화를 갖다가 HBF의 표준화를 가진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약간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점도 사실 전략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키워드 통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ADR입니다. 대표님께서는
ADR 관련 이슈를 꽤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ADR이랑 키옥시아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ADR을 상장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이제 FT가 보도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키옥시아까지 ADR에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큰 호재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 ADR에 들어가는 순간 주가 한 번 더 펌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도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중요한 메모리 업체가 SK하이닉스가 ADR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키옥시아까지 들어간다면 미국에 있는 큰 손들이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ADR을 갖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현동에 가구거리가 있어요. 가구거리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점포들과 많은 가구들이 있어야 가구거리인 것이 하나만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이런 것과 동일하게 ADR에 동아시아 메모리 강자인 SK하이닉스가 ADR을 뛰어드는데 키옥시아 같이 뛰어든다. 이렇다면 세계 큰 손들이 SK하이닉스를 갖다 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고 호재가 되고 홍보 효과가 같이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키옥시아 ADR 주인은 SK하이닉스의 ADR과 더불어서 큰 어떤 호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ADR 그리고 키옥시아 ADR까지 이게 합쳐진다면은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가고 키옥시아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좀 전에 노무라증권의 SK하이닉스 노무라증권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더 폭증할 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AI 혁명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닷컴 버블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처음에 닷컴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썼던 서비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메일 서비스에 국한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닷컴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주식시장을 동시에 투자하는 동시에 많은 곳에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정도로 사실 전 모든 일상에서 일부가 됐기 때문에 AI 서비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이룰지 아무도 모른다.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쟁자가 지금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이것도 사실 AI 서비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완성 자율주행차에 엔비디아 강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이겼습니까? 피지컬 AI에 누가 강자가 엔비디아 될 것이라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사실 어떤 식으로 AI 파급 효과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